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의 당사자 김경우 서울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돌아왔고 4시간 만에 첫 경찰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는데요. 3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호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텔레는 재가입을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정서생활하러 하잖아요? 경찰에 자질서 진술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언제 어떻게 1억 원 돌려받았는지 진술하셨나요? 귀국 당시에 썼던 이 모자, 검정 롱패딩 차림 그대로였는데요. 미리 공항에 나와 있던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 시의원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핵심 당사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본인 자택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하고 나서 그대로 마포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선호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거 맞냐? 미국에 있을 때 텔레그램은 왜 탈퇴했다 재가입했냐?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 보셨죠? 경찰 조사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게 맞는지, 그럼에도 공천을 받은 이유는 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도피성 출국, 증거인멸, 정황 속의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여전하죠. 이제야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인데 남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곧 김 시의원을 재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의 동계 휴정기도 끝났고 이번 주는 이른바 내란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구형과 선고가 줄줄이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입니다. 원래 지난 9일에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 이른바 침대 변론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오는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저희들 할 때쯤 되면 예상해보면 새벽 1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다음 기일에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뤄졌는데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그날 다 하는 거다. 지규현 재판부는 못 박았죠. 13일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남은 서증조사 등을 거치고 나면 그날 저녁쯤에 구형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관측이지만요. 또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결심 공판도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특검의 구형이 관심이죠. 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일반 이적 혐의 사건도 오늘 첫 공판이 열리고요. 12.3 비상계엄 관련 첫 선고도 바로 이번 주입니다. 16일 금요일이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다음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저속노화 전도사 정의원 대표 이야기입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침묵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불편함과 또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도 멈추지 못했다. 불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업무 관계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논란의 당사자 전 연구원 A씨와의 진실 공방에서는 물러서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된 A씨의 주장들 가운데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A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적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역시 잠깐 동안 함께 일했던 A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력에 의한 관계다, 또 저작권 침해, 저속노화 개념은 누가 만들었나?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핵심 쟁점들이죠. 객관적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생활을 드러내면서 해명하게 된 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들은 모두 달게 비판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상 탄자니아 대사였다. 가왕 조용필을 두고 구한 탄자니아 대통령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또 세계 최대 야생동물 서식지 세렝게티 모두 이 탄자니아의 자랑이자 조용필 씨의 히트곡 제목이죠. 이 노래들로 탄자니아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네, 많이들 아시죠? 이 긴 독백으로 시작하는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까지 받았죠. 가왕은 이미 1999년 정부 초청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재방문을 요청할 정도라고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전했습니다.